지금부터는요, 저희가 방정현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준영과 승리가 속한 문제의 8명 그 단체 카톡방. 그 속에서 거론된 경찰 고위직은 결국 경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사실을 확인해 준 건 현직 경찰청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카톡을 권익위에 신고한 그 방정현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강남경찰서장보다 더 윗선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 연예인들의 뒤를 봐주고 사건을 무마해주고 심지어 연예인 생일에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뒤에 파장이 대단했고요. 결국 방송이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현직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카톡 속에 거론된 내용이 뭔지를 직접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낮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밤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죠. 2016년에 정준영 씨가 그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가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구 맡긴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설 수리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 폰 못 고친다고 확인서 하나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아니 멀쩡히 복구할 수 있는 폰을 복구 못한다고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어제 모셨던 방정현 변호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예,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서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방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쇼 인터뷰 후에 파장이 상당했어요. 진짜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계속 그 기자분들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정신없이 보내셨죠. 네, 너무. 네. 어제 뭐 상당히 긴장하면서 저희와 인터뷰 한 25분을 생방송으로 하셨는데 예. 지금도 좀 긴장이 되세요? 지금도? 긴장되죠. 그러세요. 네. 네.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들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셔서 검찰 고위층이 카톡에 여러 번 거론됐다, 등장했다. 검찰이 아니라 경찰. 경찰이죠. 예. 경찰 고위층 이렇게 발언하신 직후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하나는 민감용 현직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간담회 열었고요. 또 하나는 정준영이 2016년에 휴대폰 수리 맡겼던 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속보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경찰청장님께서 예. 그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전체 내용을 공개하셨잖아요. 뭐 일부씩 일부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언론의 문매를 맞는 그런 형상이었잖아요. 형국이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이제 경찰이 다 뭐 오픈해서 차라리 한 번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우리가 다 확인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뭐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또는 매 맞을 거 한 번에 다 왔자라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오픈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수사가 그 언론의 어떤 보도나 이런 걸 따라가는 느낌이 보도가 있잖아요. 하나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찰이 대응하고 이런 식의 또 하나 터지면 그 뒤에 그렇죠. 또 대응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럴 거면은 언론에 나온 거에 따라간다는 느낌 말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다 오픈하고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요. 예, 경찰 고위직이라고까지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 고위직이 뭔지 또 이제 곧 나올 텐데. 그렇죠. 우리가 먼저 밝히자 이런 그냥 게 차라리 아닌가. 그냥 우리가 밝히는 것이 뭐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근데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들은 궁금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선 정준영과 승리가 있는 그 8명이 있는 단톡방송에 거론된 고위층은 경찰총장이고 경찰총장은 딱 한 번 등장하고 경찰팀장이 또 한 번 등장한다. 이래가지고 2번 경찰이 거론됐다라고 어제 경찰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2번 경찰총장 1번, 팀장 1번 딱 2번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워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뭐 다 경찰에서도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는 뭐 사실관계가 된 거니까. 되겠죠. 그럼요. 경찰총장이란 단어 한 번, 그리고 총장이란 단어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경찰총장 당연히 그 안에서 총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찰총장이겠죠. 그죠? 자, 잠시만요. 지금 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부가 지금 끝날 시간이 됐다는 표시가 예, 밖에서 그래요. 와서 저희가 네. 좀 시간이 시작이 늦어져서요. 아, 예. 아예 여기서 2부에서 그 중요한 얘기 처음부터 보따리를 좀 예, 풀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방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준영과 승리가 있던 그 단톡방을 비롯해서 정준영의 여러 카톡방 8개월 동안 진행된 수만 건의 카톡 내용을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서 이걸 권익위에 신고한 분,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방정현 변호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역시 제 생각대로 어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예, 방정현 변호사에게 더 그 궁금증들 풀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정준영 씨가 처음 이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고소당했을 때가 2016년입니다. 그때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뒤에 더 숨어 있는지는 우리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그때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는요, 이 정준영 건이 무혐의가 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이상한 생각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 이거 무혐의를 과장해서 오보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기자가 저희 뉴스쇼 앞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 그 당시 어떤 것을 느꼈던 건지 그 기자를 잠시 후 또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코너 탐정손수호에서는 그 50 때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레드 들어봐. 내가 엄청난 걸 생각했거든. 이런 디자인도 가능할까? 그럼 이건? 와우, 서프라이즈! 좋아, 레드! 한 개의 제품도 성심성의껏 소량 납품종도 쉽고 빠르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레드. 한번 맡겨봐.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잔칼을 신어라.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나의 발걸음이 역사가 된다. The new safety shoes, Zanka. 정준영의 카톡방 8개월간 진행된 수많은 건의 대화 내용을 입수하고 거기에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권익위에 이 내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방정현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방 변호사님. 네. 일부에 이어서 그 하시던 말씀을 좀 이어가 보죠. 그러니까 어제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 고위직 등장은 한다. 근데 경찰총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카톡방 안에서 그리고 경찰총장 딱 한 번, 경찰팀장 딱 한 번, 2번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딱 2번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끊겼어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발표한 거는 네. 아마 이렇게 그 단어가 등장하는 그 상황을 2가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어 횟수가 아니라 큰 네, 덩어리로 네, 네. 2덩어리. 예, 그렇죠. 단어 횟수로 보면은 사실 뭐 정확하게 제가 이제 봤던 바로 다 보셨으니까. 네. 경찰총장, 그다음에 총장 이렇게 하여튼 경찰총장을 지칭하는 단어는 한 2번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찰팀장 관련해서 이제 경찰팀장이란 단어도 이제 한 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 지금 경찰에서 얘기한 거는 아마 상황을 이제 해서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두 뭐 가지 상황. 경찰이 등장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2가지 상황이 그러면 조금 그 상황을 자세히 보자. 하나는 여법소에서 찌르려고 하는데 경찰총장이 뭐 봐줄 거야? 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럼 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찰총장이 봐주고 있으니 괜찮아?
봐주고 있으니 괜찮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총장이 그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워딩으로 어떻게 얘기를 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예. 뭐 총장이 그냥 옆 가게에서 뭐 시샘하니까 찌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의 대화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총장이 시샘에서 옆 가게가 시샘에서 그러는 거니까 예, 뭐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이렇게, 마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자세하고 얘기했다라고, 친절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뭐 그렇게 뭐 굳이 국한에서 상황을 두 가지 상황에서 뭐 이렇게 옆가게에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을 무마하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상황 쪽으로 얘기하면 경찰은 뭐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석하면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하나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FT 아일랜드 최종훈이라는 가수가 이제 그 단톡방 안에 들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요거를 이제 무마해 줄 때 경찰 팀장이 등장한다고요. 네, 이제 그거는 상황이 뭐 이제는 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다 청장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이제 뭐 이렇게 음주에서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최종훈이 그 당시 음주운전 걸렸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진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이 만약에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을 때. 뭐 단속이 됐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뭐 안 알려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특이한 일이죠.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단속이 됐는데 단속이 되고 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제가 막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저도 조심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됐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가다가 그 당시에 그 음주 단속을 하고 그 수사를 했던 그 경찰서 담당 팀장이 뭐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가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새 나가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단속된 건 맞아요. 걸렸는데 이거를 새 나가지 않도록 사실은 기자들이 다 경찰서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새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새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막았다. 무마해줬다. 그다음에 최종훈의 생일날 최종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또 연락도 해왔다. 네,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런 대화가.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좀 의문스러운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그 경찰서에서 그냥 이렇게 무마를 시키려고 했던 건지 왜냐하면 뒤에 등장하는 그 있으니까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경찰팀장은 사실 선이었을까? 의미가 없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위에 총장부터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총장이란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 같다 연결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단어가 뭐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등장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정황상 또는 어떤 또 흐름상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개입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정황들이 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제 그 단어가 공교롭게도 경찰총장이었어요. 경찰총장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청장이죠. 검찰이 총장인 건데 그쵸. 이 단어는 경찰총장이다 보니까 혹시 뭐 헷갈린 건가? 경찰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건가? 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방 변호사님은 전체 문맥을 보셨으니까 이 경찰총장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이지 경찰청장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단순하게 헷갈렸거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청장이라고 해야 될 거 총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찰청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검찰총장이다. 그러면은 사실
총장이 그런 식의 어떤 경찰들을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전체 8개월 흐름을 볼 때 전체적인 그 흐름을 경찰총장은 봤을 때는, 경찰청장의 오타다. 그렇죠. 오타 명백히 오타인 것 같고요. 오타거나 뭐 몰라서 그랬거나 그냥 뭐 이렇게 잘 몰라서 호칭을 잘 몰라서 예. 경찰청장이다. 문맥으로 봤을 때 그것 좀 여쭙고 네, 싶었고 네, 네. 혹시 경찰청장하고 닿는 선이 직접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브로커를 통해서 닿았다는 건지 이것도 뭐 문맥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권익위에서 이제 대검찰청으로 다 이제 의뢰를 했잖아요. 권익위가 대검으로 문건을 넘겼답니다. 네, 자료도 다 넘겼고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했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권익위에서도 경찰청에 사실 공문을 보냈어요. 대검찰청으로 다 수사 의뢰를 했으니 뭐 그쪽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다 이런 공문을 다 보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뭐가 제가 되게 의심스러웠냐면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만약에 진짜 지금 이들은 총장이라고 하지만 경찰청장이라고 이제 제가 할게요. 그분하고의 만약에 커넥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대검에서 수사를 해서 이제 밝혀낼 일이지만 그랬을 때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요. 그게 지금 사실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오갔던 대화들을 조합을 해보면 왜냐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거기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유모 씨. 네. 자, 어제 그러셨어요. 네네. 경찰청장 그 최고위층과 연결돼 있는 사람은 하나다. 네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네네. 직접 접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다 하셨는데 그 하나가 유 대표 유모 씨, 네네. 박한별의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그 유모 씨군요. 네네. 뭐 어제는 뭐 유모 씨. 이 부분까지는 못 밝히셨습니다만 유모 씨가 경찰청장과 접촉했다. 그 왜냐하면 직접 접촉이란 말씀이신 거죠. 문맥으로 봤을 때 브로커를 통하거나 뭐 건너가 아니라. 제가 이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란 전제하에 그들의 대화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제 그 중에 한 명이죠. 내가 어제 그 유모 씨가 이제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총장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어제 다짐했으니까요.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커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러면 직접 문자까지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게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유 대표와 그러니까 유 대표 유모 씨와 이 사람 어제 이미 경찰 조사받고 갔거든요. 이제 실명을 다 말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 대표로 하겠습니다. 유 대표가 경찰청장과 문자 메시지 카톡이 아니라 문자라고 하던가요? 그 정확한 어디 문자 문자 주고받는 거 내가 봤는데 대단하더라. 뭐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간 걸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더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봤다 대단하다 한 사람은? 그 안에 있던 사람 그냥 단톡방에 있던 8명 중에 한 명. 그 얘기를 서로 주고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그게 진짜 그 경찰청장이라고 이제 언급되고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을 때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 당시 근데 경찰청장을 제가 시기를 보니까요. 강신명 경찰청장 때더라고요. 근데 어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나 아이돌 모른다. 황당하다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사실 경찰청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단순하게 그냥 뭐 대한민국 경찰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지방 경찰청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에.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무조건 이렇게 특정 지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 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수사 경험도 아니고 제가 그거 모르니까. 수사는 밝혀낼 건 뭐 네, 경찰의 밝혀내는 몫입니다. 건데, 저는 이제 예, 혹시나 밝혀낼 하고 지피는 것이 있는가 하고 아니요, 질문 저는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실명까지 뭐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상황은 드리기가 아니다. 되게 어렵고. 자, 경찰총장이란 단어 분명히 등장하고 그와 카톡을 한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등장하지만 그게 실명으로 누군지는 경찰이 밝혀낼 몫이다. 네, 카톡은 문자. 문자 주고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였고요. 어제 우리 인터뷰 후에 또 하나 벌어진 일은 2016년에 정준영이 자신의 휴대폰 고장났다고 경찰에다 고장났다고 그랬어요. 경찰이 내라 그러니까 고장났다고 하면서 수리를 맡긴 사설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설 수리 업체를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 벌어졌거든요.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댓글이 막 줄줄이 달리는데 뭐라고 달렸냐면 야, 경찰 내부 수사하라 그랬더니 제보자 색출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막 어제 여론이 술렁거렸어요. 이 속보를 듣고 방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우선 지금 자꾸 무슨 수리업체라고 나오는데. 예, 휴대폰 수리업체, 복구업체 뭐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그 수리업체하고 복구업체는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리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이제 수리를 맡기는 그렇죠. 곳이고 예. 복구업체라는 곳은 핸드폰의 어떤 그 정보 같은 거 디지털 포렌식하는 그렇죠. 업체인 곳이고. 사라진 데이터를 찾아주는. 예,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수리업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리업체에서 뭐 이게 뭐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게 흘러나온 거 아니야 자료가 예. 막 이런 얘기들 돌아다녔죠. 예,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수리업체라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 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이제 저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예. 보셨겠지만 당시에 그 경찰이 이제 그 복구업체죠.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복구업체. 휴대폰 복구업체. 그 복구업체 통화 내용이 지금 사실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복구 불가 이렇게 뭐 확인서 써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 녹취록 어젯밤 네.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경찰이 그 휴대폰 복구업체, 데이터 복구업체에 전화를 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확인서 하나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복구업체 직원이 우린 그런 거 써줄 수 없다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일단 방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경찰이 증거인멸을 모사했다는 거에 되나요? 교사했다는 예. 거 되는 거죠. 이게 거기가 먼저 나서서 도모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말인데요. 예. 그 수리업체라고 한 게 복구 불가라는 게 사실은 핸드폰이 만약에 이게 부서져가지고 예. 복구할 수 없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 또는 내지는 얘기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경찰 쪽에서 그래서 이제 수리업체라고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잠깐 제가 그 부분 잘 이해 못했네요. 그러니까 수리업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의도가 있다? 의도라기보다는 예.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핸드폰 그 정준영 씨의 핸드폰이 예. 복구가 불가하다는 이유가 예. 고장나서 내지는 뭐 이렇게 뭐 망가져서라고 해서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망가진 핸드폰으로 수리를 맡겼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된 게 아니니까 그거를 정준영하고 예. 경찰이 말을 맞춘 다음에 핸드폰 복구 업체에다가도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확인서 써달라고 요청한 게 아닌가. 퍼즐을 맞춰보자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퍼즐 맞추면 그 수리업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예. 그러니까 수리업체라고 자꾸 얘기가 나왔던 게 예. 뭐 이제 좀 그 핸드폰이 망가졌음을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상황을 맞춰서 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나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수리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복구업체라는 거. 예. 복구업체인데 지금 사실 이 복구업체를 저는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행동이 일단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그 권익위에서 예. 다 보냈다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다. 우리 자료도 다 보냈다. 예, 원본 자료 다 보냈다. 제출했다. 예. 그런 공문이 나가고 예. 그런 이후에 지금 어제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뭐 업체 측이 뭐 제보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거 지금 제보자들을 뭐 어떻게 색출해내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지 아니 압수수색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뭐 진작에 했어요. 하든지 오늘 기사 어제의 기사인가요? 보니까 저도 이게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예, 예. 이 내용이 사실 4개월 전에도 뭐 경찰에 뭐 신고인지 제보인지 됐다라고 예,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압수를 못했는데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 제보자 색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뭐 그 업체에서 예. 포렌식 했던 것이 음흠. 명백히 드러났으니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진짜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자료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왜 원본 지금- 받으려고 한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원본 받으려고 그러는 원본 받으려고 거고. 한다. 뭐 혹시 그래, 다른 좋아요. 게 또 남아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전체를. 이게 어제 경찰의 말이었거든요. 압수수색의 이유. 그 전체가 지금 권익위에서 대검찰청으로 다 그게 넘겼다라고 전체예요. 얘기했는데 예, 아, 다 그게 얘기했는데 전체. 이제 와서 뒷북 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뒷북 치는. 보면은 그리고 좀 이해가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 제보자분 지금 상황은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제보자분을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아, 그 전까지는 아예 예, 몰랐는데 얼굴도 모르고 메일 주고받고 뭐 예, 그러셨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나갔던 그 뉴스에 나갔던 예. 그 내용에 관해서 사실 추가로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자, 알게 여러분 어제 그 됐습니다. 예. 녹취록도 제보자가 방 변호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아서 그거는 급하게 예. 그래서 다시 권익위에 또 신고를 신고하셨어요. 했고 예. 그래서 그 제보자분하고 접촉을 권익 하셨군요. 권익위 담당자분들하고 다 만났고 아, 얼굴을 어제는 보셨군요. 그러면 어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신고를 신고할 할 때, 예, 아, 예. 추가 신고를 했을 추가 때 신고할 때, 근데 사실 이제 그 자료까지 제가 받아 보니까 저 되게 놀랐고 이분 아까 제보자를 이제 봤을 때 되게 놀랐고 그리고 예. 이분이 이런 자료까지 갖고 계신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생각해 보시면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료를 2016년에 뭐부터 갖고 계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때 기준으로 그때 확보한 거라면은 3년이에요. 얼마나 괴로우셨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만나봤을 때 지금도 상당히 긴장하고 지금은 사실 떨고 계세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대리인인데 예. 저를 오히려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좀 제보자를 지키려고 나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출돼서 좀 불편하고 그러실까봐 한번 진짜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죠. 저는 근데 되게 좀 오히려 되게 담담하고 왜냐하면 오히려 담담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고민이 많았고 예. 되게 힘들고 예. 이거를 좀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막 강구하다가 예.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오시게 된 거죠. 의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제보를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자기가 원했던 어떤 그런 방식이었고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담담하다. 네, 혹시 지금. 제보자는 여러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네. 그분이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는 제가 무리하게 알아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혹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계획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때가- 이렇게 네. 압박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분 말씀은 그래요. 이제 어쨌든 대검찰청에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갔고 예.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엔 등장하겠다. 나가겠다. 나가겠다. 당당히 나가겠다. 이제는 나가겠다. 그러세요? 근데 문제는 어제 그 압수수색은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찾겠다. 제보자를 찾으려고 하는 색출하겠다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서 너무 걱정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색출하려고 하는 듯이 몸 벌 주겠다는 듯이 달려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진짜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카톡 내용 나왔고 이제 녹취 그 당시 녹취가 나왔고 경찰이 이 네.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추가 제보권이 또 있습니까?
추가 제보 예, 그것 그거는-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공개하실 게? 지금은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예, 제가 받은 자, 그러면 카톡방이 8개월 동안 수만 건의 대화가 이루어진 카톡방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여러 개의 방에 오간 대화들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다른 종류의 범죄가 또 있다. 네. 이제는 뭐 경찰청장조차 나서서 시원하게 다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라는 걸 촉구하는 뜻에서 그 추가 범죄도 말씀해 주시죠. 추가 범죄라고 하는 건요. 지금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부분은 예. 사실 지금도 사실 버닝썬 아레나 쪽에 관련돼서 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탈세 문제가 있잖아요. 탈세 예, 있죠. 예. 그 안에서도 사실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 2016년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2015년에서 16년 사이 8개월입니다. 그때는 버닝썬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버닝썬이 아닌 그 당시에 그들 8명 중에 누군가가 운영하던 그 사업장 혹은 관계된 네, 네. 사업장에서 탈세가 있었군요. 네, 그런 정황이 어떤 제가- 사업장입니까? 그 사업장까지는 대략 말씀드리기가- 어떤 종류, 이런 술집이에요? 이런 나이트 같은 뭐 클럽 같은 곳이에요? 사실 저는 그 이름은 아는데 저 어떤 정확하게 뭐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이름은 수지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완전 클럽 같은 술집은 아닌데 그냥 하여튼 술을 파는 어떤 오케이. 예, 그런 예. 곳으로 알고 있어요. 탈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정황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워딩 그냥 예, 그대로만 여쭙는 거예요. 정황은 있는데 예, 보신 대로만. 네, 그 정황으로 봤을 때는 큰 액수. 왜냐하면 그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이요. 음.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날 얘기예요. 예, 예. 예, 그날에 이제 오었던 대화들을 봤을 때 그날 매출과 뭐 이런 예, 예. 매출. 부분들을 봤을 때 예. 그 하루만 해도 상당했었어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근데 예, 그건 되게 뭐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고 하루만 수사를 해도 통해서도 다 밝혀져야 될 밝혀져야죠. 얘기고 제가 공익신고를 할 때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됐고 그게 아마 대검찰청에서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예. 하루만 봐도 대단한 네네, 액수의 하루만 탈세였다. 봐도. 일종의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정확하게 이게 유흥업소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이름은 나왔단 네네네네네. 말씀이시고요. 연예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그 8명 중에? 제가 이건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 같이. 예, 거기 거기 있는 몇 명이? 사람들이 이게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누구가 이게 같이 운영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하여튼 이게 뭐 관련 다 돼 있는 걸로. 수만 건의 대화가 여러 개의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카톡방 참여자 뭐 정준영 씨도 가수였고 그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이어서 말이죠. 연예인은 기획사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혹시 기획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기획사가 이게 연관돼서 뭐 움직였다라는 정황은 못 봤어요. 솔직히 그 그래요? 안에서는 경찰 고위층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기획사 고위층과의 뭔가가 나오진 않았나 이런 의문들도 시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거기엔 예, 없었다. 예, 예, 그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를 하나하나 여는 듯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고민하던 어떤 분의 제보를 받아들고 하나하나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기에는 경찰청장까지 등장하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시고 힘든 인터뷰인데 용기를 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일단 방정현 변호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용기에 말입니다. 감사를 제보자의 드리고요. 용기에 감사를 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예, 예.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느닷없이 질문 드리는 거여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오늘 저희 9시 끝나고 나서 네. 유튜브로 이제 댓글 쇼라는 것이 또 진행이 되는데 혹시 한 10분 정도 시간이 가능하신가요? 제 10분요? 10분 뭐 20분 정도 가능하신지 조금 정도 더 1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가능하십니까? 같아요. 또 예, 그 이상은 좀 그러면은 힘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서. 예. 조금 나가서 이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시기로 예, 예. 하고요. 그러면 댓글쇼에 조금 더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경찰이 뭐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한 말 우리가 좀 믿어보고 네. 그렇게 하길 기대해보고요. 제보자 지켜야 하고요. 방 변호사님도 지켜야 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뿌리를 찾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네. 마피아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거기에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네, 그 마지막 한마디 좀 하십시오. 해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제가 이런 말을 뭐 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깜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십시오. 예, 예. 잘. 그 사실 뭐 지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예.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경찰에 대한 막 맹목적인 불신. 아 그런 게 생겼다.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그 불신?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체계에 뭘 대한. 염려하시는지 알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 대한민국이 예. 그렇게 나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네, 예. 경찰분들도요. 제가 알고 계신 분들, 제가 만나신 분들 대다수는 대다수가 열심히- 자기의 투철한 직업 그럼요. 의식을 가지고 그럼요. 사명감을 그건- 가지고 예, 사회 예. 정의 실현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예. 대다수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모습으로 막 자꾸 사람들이 이제 몰고 가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말 훌륭하신 분들, 훌륭한 경찰분들, 그리고 다른 뭐 수사기관 정부 뭐 분들, 예,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는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 하셨으면 그럼요. 그런 좋겠고, 부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진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예. 이 제보자에 대한 특히나 공익적인 목적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너무 좀 허술한 것 같다는 중요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예. 제보자를 정말 진짜 현실적이고 정말 예.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장치를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그 업체가 밀자로 시작한 업체인가요? 어떤 업체요? 아까 그 문제의 그 업체?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있습니까? 아, 밀 X 포차군요. 거기도 있고요. 예, 또 있습니까? 예, 또 있는데 아. 예, 그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사업체를 그 당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방 나오는 거니까 아, 예 무섭다. 거기와 몽으로 시작하는 아, 그거군요. 무섭네요, 진짜. 예, 밀과 몽이군요. 알겠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 댓글쇼로 9시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